그 좀 딱딱한 주제라서 어떨까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. 네,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. 제가 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누구도 답을 몰라요. 누구도 모르는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겠죠.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겠다 생각하고 제일 큰 키워드는 이제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스마트 혁명이라는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우리 차원영 소장님께서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드셨죠.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, 거기 요소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각각 어떻게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지능에서 오감을 거쳐서 감성을 거쳐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회로 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. 앞에 그림 좀 어려워 보이죠? 좀 쉽게 그림을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가들한테는 제일 첫 번째는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뭐지?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문제가 뭐지?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미래학과 인문학 이것들이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? 융합 기술로 해결하고 여기에 특허와 표준이 뒷받침해 줘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융합 기술과 특허 표준이 오늘 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던 이 가치 확산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내내 저희들이 다뤄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융합기술을 어떤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건가 하고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. 일단 조금만 나열해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것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미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인가.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처음 고민하는 건 아니죠. 우리 대한민국에서 키스티, 케이트, 키스티, 스테피, 애틀이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들이 있고 뒤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내용들에도 그 참고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테크캐스트나 가트너나 맥킨지 또 MIT 이런 데서 미래에 대한 예측, 특히 UN 미래 포럼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미래 예측 및 전망을 쭉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야, 우리 뭐가 필요하지? 그래서 골라낸 것이 여기 있는 11개의 기술을 만드는 기술.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기술을 다루고자 한 것은 각각 개별 기술들은 각각 다뤄야 되는데 기술을 만드는 기술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뤄보자.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천지인이라는 세 축, 시간, 공간, 인간이라는 이 세 축이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될 것이다.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걸쳐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.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의 기록들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로 남아있고 공간을 확정하는 것이 IoT와 3D 프린터 그리고 인간을 확장하는 것이 지능형 로봇과 웨어러블 그리고 이것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서비스 디자인 플랫폼 이런 기술들이 될 것이다.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들 기술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그것이 한번 우리가 강연하고 끝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실제 도움이 안 될 게 아니겠느냐. 그럼 실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실제 도움이 되려면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, 서스테이너블하게 테크놀로지를 러닝하는 플랫폼을 만들자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그 여러 기관들이 했던 정보와 지식 교육 모듈들을 하나로 묶고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모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자. 이게 이제 공통 모듈을 통한 효율의 향상입니다. 이걸 가지고
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걸 어떻게 맞춰주는 방법을 만들어보자.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와 룰이 플랫폼 디자인의 핵심이죠. 여기도 자리 있고요. 저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. 핵심이 되겠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지금 이 코스를 전국으로 한번 순회를 해보자 하는 생각인데,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진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기능 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. 그럼 이런 스텔프는 크게 세 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하나가 아직 만들었다는 거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. 하나가 우리가 오프라인에 워크숍이 있겠죠. 그래서 오프라인에 프로젝트형 교육 모듈이 필요할 겁니다. 실제로 오프라인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. 그렇지만 학원 날 오프라인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컨텐츠를 공유 개방한 온라인 테크 미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, 이것이 다시 여러 기관들하고 연합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 트렌드 학습 서비스의 스텔프의 개념으로 잡으면은, 그럼 온라인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차 컨텐츠 생산자들이 이미 대한민국에는 많은 기술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. 전 세계에도 있죠. 기술 DB, 기술 정보, 정책 DB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래 트렌드 분석가 또 미래 컨설팅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이 만든 교육 DB들이 또 있습니다. 또 나름대로 찾아보면 테드를 포함한 강의 동영상들이 있고, 이걸 다 혼자 모든 것을 가능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강의와 DB를 합쳐서 중소기업이 이것을 활용하고 다시 필요한 것을 재생산하고 큐레이션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.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이것이 생산자로부터 컨설팅까지 연결되고, 오늘 강의의 커리큘럼 하나 예시가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정답 절대로 아니죠. 정답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래는 늘 변하기 때문에. 그리고 워크숍을 예시하면 뭐 이런 오픈 소스나 뭐 디자인 툴 같은 게 있겠죠. 여기 페이스북에 창조경제연구에 가셔가지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,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3D 프린터 자료 50개, 지능형 로봇 자료 40개, 클라우드 앤 빅데이터 70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. 이거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여기다 본인들이 더 올리셔도 돼요.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가입 안 하시고 좋아요 안 누르시면은 이 자료 공유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돈 드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좋아요용, 나빠요는 없습니다. 좋아요만 됩니다. 그럼 여기 이제 지식 특허 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것이 특허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이제 차별화가 안 되죠. 그래서 특허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가 하는 정보 제공 사이트들이 이제 우리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사이트와, 이건 키스트에서 운영하는 내셔널 디지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가 되겠죠. 그래서 특허 정보 활용 플랫폼이 이렇게 구축됩니다. 그다음 표준이 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표준을 갖지 않고는 상호 호환성이 없습니다. 상호 호환성이 없는 솔루션들은 이제 더 이상 생태계 모델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표준이 신제품 성장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. 그래서 우리가 각 기술마다 어떤 표준들이 있는가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할 필요가 있겠죠. 이 표준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,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. 중소기업은 온오프라인 테크 강의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입니다.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뭐 각 기술별로 제가 20분 시간, 18분 시간을 잡고 있는데, 그거 가지고 그 방대한 기술 분야를 다 절대 안 되는 거죠. 그건 사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? 여기서 그런 게 있구나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,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아까 보신 페이스북에서 보셔가지고 그거를 다운받고, 그 다음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자문 컨설팅단을 이용해서 기술 컨설팅 자문을 하고, 여기 중기청과 요 컨설팅 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아직 제가 확정은 못 받았고, 그래서 이와 같이 중소기업 활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은 저희가
여기 이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신 분들입니다. 참여하신 기관들이고 이 표준과 특허와 비즈니스 모델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.